인천사회 서비스원에 속한 다양한 복지시설을 함께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어떤 곳인지 또 어떤 도움과 지원이 가능한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양한 소식들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개소 1주년을 맞은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김윤경 센터장님을 모시고 1주년간에 있었던 다양한 얘기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초대 손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선 오늘 1주년을 맞이하셔서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그 노고에 일단 치아를 드리고 박수를 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학대 피해 아동들의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그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네. 공교롭게도 인천 지역의 소식들이 좀 많이 또 네. 소개가 되면서 굉장히 속상했던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제 사회적인 관심도 크고요. 자, 그래서 이 시간인 비장애 아동들이 아닌 이 학대 장애 아동들이 머무는 그 쉼터의 얘기를 오늘 하시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네네. 자, 12월에 개소를 해서 작년에 이제 딱 1년이 됐는데 네. 그동안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다양한 얘기들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인천 피해 장애 아동 쉼터가 작년 12월에 개소를 해서 1월부터 바로 아동들이 입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네네. 안타깝게도 방임과 또 학대를 통해서 부모님들에게 또 이웃분들에게 좀 당한 아동들이 와서 네네. 1월부터 지금까지 약 10명의 아이들이 저희한테 거쳐가고 지금도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주로 이제 어떤 유형의 뭐 학대가 많이 있던가요?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이제 폭력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데 방임도 학대거든요. 네네. 그래서 장애 아동을 그냥 방치한다든가 아니면 환경적으로 안 좋은 환경에서 생활을 하게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도 폭력 학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부모 폭행도 많았고 또 하나는 방임 아이들 그래서 네네. 한 5대5 정도 비율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네. 저 화제성으로 이제 뭐 다시 하겠습니다. 요거만. 네. 말이 안 돼. 이거 잘못하면 이거 화제라는 말 자체가 혼나는 말이야. 다시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요거를 표시해 놓고 3분 10초 카트. 오케이.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자, 이제 다양한 우리 장애 아동들이 머물고 계신데 우리 그 아동들 중에는 뭐 스스로 오는 학생들이나 그런 아동들은 거의 없죠. 주변에서 뭐 신고를 하셨다거나 또는 어떤 법률적으로 문제가 돼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서 이제 오게 되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죠. 일단 저희 시설에 들어오시게 되는 이제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네네. 학대 피해 사실이 인정이 되어야 저희 시설에 입소가 가능하세요. 법률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 그리고 각 지자체에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과 함께 사례 회의를 통해서 피해 학대 사례가 인정이 된 경우에는 저희 시설 입소를 의뢰를 주시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저희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됩니다. 거의 주변에 신고 부분들이 많고요. 네. 학교, 그다음에 유치원,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 지원사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웃분들 또 이런 분들이 신고해 주셔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우리가 TV를 통해서 간혹 그 방임이 된 그런 그 아동들의 모습을 많이 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렇게 그 홀로 집에 있으면서 끼니도 거르면서 거의 뭐 방임된 그런 아동들을 제가 TV를 통해서도 많이 네. 봤는데 그런 케이스의 아동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아이들은 가정 환경도 별로 좋지 않아요. 청소나 이런 어떠한 위생적인 상태도 굉장히 불량한 상태고 병원 진료나 어떤 치료 부분들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들 그리고
기초적인 어떤 의식주 생활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장애 있는 아동이기 때문에 거기다 표현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네네. 이러다 보니 또 장기간 네네. 네, 장기간 그렇게 방임이 된 아이들이 주변에서 냄새가 난다. 네네. 아니면 아동을 좀 지켜보시던 분이 보였던 아동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신고 등을 통해서 결국에는 저희 시설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네. 네. 그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선생님께서 네, 맞습니다. 그 의뢰를 해갖고 혹시 네. 이런 경우 아니냐라는 이렇게 역추적을 해서 그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발굴해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우리 쉼터에 오는 아동들 중에도 그런 아동들이 있나요? 역추적은 아니지만 거의 장애 있는 학생들은 일반 학교에서는 특수학급을 다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일반 장애인 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좀 유심하게 좀 지켜보시다가 멍등의 상처, 그다음에 네. 없었던 상처, 그리고 뭐 갑자기 행동 변화가 일어난다든가 그거는 폭력에 의한 행동 변화들이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관찰이 되시면 일단 신고를 주세요. 하신 다음에 또 조사를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일단 신고가 되거나 네, 그렇게 되면은 들어오는 그 경로라든가 절차는 뭐 복잡하고 느리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까? 네, 거의 24시간 신속하게, 이내 처리가 신속하게. 되고요. 네, 거의 학대 피해 사실이 인정되기까지는 현장에서 발견이 되면 바로 즉시 분리를 실시하고요. 네. 저희한테는 24시간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입소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밤 12시 새벽 2시까지도 입소 의뢰가 갑자기 들어와서 긴급 네. 입소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죠. 그럼 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24시간 이렇게 네, 맞습니다. 쉬지 않고 네. 3교대로 네, 상교대로 굉장히 근무하시게 되죠. 피곤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선생님들이 많이 고생하고 네네. 계십니다.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곳, 그렇죠. 피해 아동이 있으면 어느 곳에서든지 이제 접수가 되고 하면 신속하게 갈 수 네. 있는 곳이 바로 네, 맞습니다. 우리 센터장님이 계신 곳이군요. 네, 네. 자, 지금은 그럼 몇 명이나 그곳에 뭐 적을수록 좋겠지만 말이죠. 네, 그게 정말 아이러니한 문제인데 저희가 남자 아이 남아 4명, 여자 아이 4명 이렇게 총 8명이 정원인데요. 네. 남자 아이는 4명이 가득 차 있고요. 그리고 여아는 2명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빈도수를 봤을 때는 남아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나 저희 시설 같은 경우는 올해 8명이 남아였고 2명이 여아 네. 학생일 정도로 빈도수가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남자아이의 그 아동학대 유형과 여자아이의 아동학대 유형은 좀 다릅니까? 네, 좀 다르죠. 남아는 방임과 폭력이 거의 대부분인데 네. 여아 같은 경우는 성폭력도 있고요. 네네. 네, 아, 방임도 있고 네. 조금 여아 아이한테는 조금 다른 가족 간의 네. 그런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폭력들이 선생님들이 있죠.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이군요. 네, 차마 방송으로 말 못할 것 같은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신데 네. 저도 차마 입이 안 열려서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그런 상황이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이 학대를 그 폭력을 많이 받아서 아이들이 뭐 정말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그 병원으로 가야 할 그래 병원에서 다시 또 이 쉼터로 오고 그런 경우도 있죠. 일단 처음에 왔을 때 저희가 이제 신체적으로 다 살펴보고 건강검진을 실시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눈으로 보이는 상처들은 정말 뭐 말도 못할 정도로 많고요. 또 안아골절이 이제 아예 눈 뼈가 부러져서 온 친구도 있고 온몸에 멍인 상태로 들어온 친구도 있고요. 네네. 여러 가지 상처들을 많이 갖고 들어오죠. 또 그 내적인 상처도 많이 갖고 들어오죠. 그렇죠. 사실은 오랜 방임과 오랜 폭력으로 인해서 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처들도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라서요. 그런 걸 좀 네네. 살펴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함께 지내는 아동들이 서로 뭐 유대 관계는 잘 되나요? 너무 왜냐- 친하게 잘 지내고 다행이네요.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좀 친구들끼리 질투도 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정말 그 나이 순대로 형 누나 동생 하면서 굉장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친구들끼리는. 네, 걱정스러웠거든요. 사실 그 방임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어떤 그 사회에 같이 네. 어울리는 것들을 많이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어린 친구들이 그런 슬픔 때문에 어울리는 걸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됐는데 오히려 그들끼리 있을 때는 아주 밝고 건강하고 해맑고 그러겠네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상처 회복도 훨씬 빠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장애 회복 정도, 다음에 어떠한 개선 능력 정도, 기능 회복 능력 정도도 성인 장애인들과 다르게 굉장히 빨리 변화하고 네. 네, 굉장히 눈부시게 변화를 하는 친구들입니다. 자, 이제 거기 현재 있는 우리 아동들의 현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난 이제 1년간을 되돌아본다면 굉장히 그 많은 여러 가지 아쉬움도 있었고 뿌듯한 순간도 있었고 도움을 주신 분들의 또 순간도 있었고 여러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요. 네. 그 생각나시는 대로 몇 가지 좀 추려서 지난 1년을 회고해 주시죠. 일단 저희가 개소를 하면서 개소 멤버들끼리 모였어요. 네. 이게 첫 직원 멤버들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은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주셔서 정말 부모라도 이렇게 할까? 정말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사랑을 주시는 모습에 저도 감동을 많이 받고 아이들이 또 그만큼 많이 변화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선생님들한테 노고를 너무 취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주변에 있는 병원, 의병원 네. 에도 너무 감사드리는 게 장애인 아동을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치과나 이런 부분에서는 네.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는데 선뜻 아이들에게 뭐 무료 진료나 아니면 감액 이런 부분들도 뭐 해주시고 진료 절차를 간단하게 해주신다든가 하는 의병원들이 너무 많아지셔서 너무 감사드리는 바고요. 또 학교 너무 감사드려요. 교육청에도 너무 감사드리는 게 애들 학교를 가까운데 잘 다닐 수 있게 빠른 지원을 해주세요.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자체 그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여러분들이랑 아동 보호 전문기관 선생님들이 도움을 되게 많이 주시고 같이 협조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기관들이거든요. 네. 이 세 기관들이 정말 잘 융합해서 저희 한 아동 정말 좋은 곳으로 보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올해 2024년에 지금 총 4명의 아이들이 퇴소를 했는데 다 좋은 곳으로 가게 됐고 또 부모님한테 가지 않더라도 위탁가정이라든가 좋은 시설로 가게 돼서 너무 기분 좋은 한 해였던 것 네. 같습니다. 그 주변에서 함께 네. 보살펴 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네, 성장을 할 수 맞습니다. 있었다. 뭐 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동네에 많은 손길이 필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실제 이 센터장님이 바로 그런 모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센터 선생님들과 또 주변인들께서 다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아무튼 그 함께 해주셨던 우리 병원 관계자 여러분들, 공무원 여러분들, 주변에 뭐 동네 분들까지 네. 어느 분 하나 정말 손길이 따뜻하지 않은 분이 안 맞습니다. 계셨던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날 이런 결과와 결실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그럼 이 친구들은 여기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죠? 네, 지침 기간으로는 9개월까지 머물 수 있고요. 저희가 일시보호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9개월까지 있을 수 있고 최장 1년까지는 저희 시설에 머물 수가 있는데요. 3개월마다 한 번씩 사례 회의를 통해서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를 하게 될지 아니면 시설에 계속 머무를지를 결정하게 되고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그 연장 기간들을 늘려가면서 최장 1년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최장 1년. 네네.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아동들이 부모님에게 다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네. 위탁가정으로도 가고 시설로도 가고 뭐 이렇게 네. 다양하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 환경이 개선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돌볼 수 있는 처지가 되지 여건이 않구나. 되지 않으실 경우에는 위탁 가정이 가기가 힘들어요. 사실 장애 아동이 일반 아동들도 가기가 힘든 곳인데 위탁 가정으로 저희 아동 한 명이 올해 처음 가게 되었고요. 처음 네.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가게 되었고 여아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시설로 네, 지금 지자체에서 도움을 주셔서 가게 되었습니다. 네. 마음의 상처를 안 받고 네. 그런 어린 친구들이 그런 기억도 모두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곳에 가서는 새롭게 아주 활기차게 정말
자기 또래에 잘 맞게 지내죠. 잘 지냈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가 사후 관리도 1년을 진행하게 네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정으로 돌아간 그 4명의 아이들도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가정에 돌아가서 잘 지내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사실은 또 약간 방임의 기미가 보이는 친구도 있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위탁 가정으로 간 친구나 시설로 가는 친구들은 아주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 사후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맞습니다. 친구들이 또 예. 한 번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 회복이란 건 쉽지 않거든요. 이제 겨우 상처가 회복이 되는데 아무튼 저희가 근데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저희가 비공개 시설이기도 하고 저희는 들어오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케어 부분이 중점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나간 아이들에 대한 어떤 사후 관리는 모니터링 정도에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안타깝기는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가 지자체에서 계속 모니터링 해주고 계시니까 네, 뭐 네. 믿고 또 이제 저희도 또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생활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아이들의 상황이 상당히 뭐 어려운 상황에서 들어오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여러 상황을 갖고 이제 아이들이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일단 쉼터에 들어오면은 굉장히 몸과 마음이 편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러죠. 그런 아이들의 그럼요. 사례를 몇 가지만 좀 활기차게 네. 변화하는 우리 착한 친구들의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말을 아예 할 줄 모르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이 정도로 해서 네네. 제가 어떤 발음을 하는지 뭘 표현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리고 신변 처리가 잘 안 되는 네네. 그리고 밥도 손으로 먹고 그리고 본인의 이제 그것들을 막 이렇게 모으기도 하고 아하. 막 이런 정말 조금 중증이라고 생각되는 아동이 네. 있었었는데 저희 선생님들이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학교를 보내고 하면서 이 아동이 지금은 수다쟁이가 됐어요. 말도 너무 잘하고 신변 처리는 물론이고 밥도 젓가락으로 먹고 그리고 자기 표현이 되게 강해졌고 흠집 봤을 때는 장애 아동이라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많이 변화를 네. 한 친구들도 있고요. 또 한 친구는 재밌는 사례인데 학교에 가서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했대요. 네, 친구들한테 네, 네. 저희 이제 쉼터로 그래서 네. 친구들한테 우리 집에 놀러 와, 우리 집 되게 좋아 이러면서 친구들 다 데리고 놀러 와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기는 친구들이 놀러 오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그래서 그만큼 집이 좋은 것 같고 친구들한테도 선생님들을 엄마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좋아하고 굉장히 행복한 그런 일 사례들이 있었죠. 그 아동들이 네. 부모에 대한 정을 많이 못 느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더 돈독할 수밖에 없겠네요. 선생님들도 이제 여러분이 계시니까 어떤 선생님은 아버지 같고 네. 어떤 선생님은 삼촌 같고 오빠 같고 이런 선생님들끼리의 좀 그런 것들도 있어서 좀 대가족이 모인 듯한 네.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대가족이 모였을 때 가장 우리가 바라는 게 뭐 소풍을 간다거나 네. 또는 뭐 어디 외식을 한다거나 이런 게 그 이제 대가족이면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저희 거거든요. 엄청 자주 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그런 게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저희 내에서는 아이들이 외부 활동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좀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 주 2회, 1회 정도는 외부에 나가서 놀이기구도 타러 가고요. 또 좋은 문화시설도 가고 또 외식도 하고 좀 많은 경험을 시켜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그들이 이 센터에서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퇴소를 하고 네. 잘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분명. 네, 뭐 앞으로 생기면 안 되겠지만 네네.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다시 또 입소를 할 수는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퇴소 다시 그럴 일은 제발 없길 그럼요. 바라지만 네네. 퇴소 후에는 재입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다시 시작이 되는 거고요. 또 다른 학대로 판정이 되기 때문에 네, 입소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재입소를 하게 되면 그 아동의 트라우마는 뭐 보통 심한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네, 없어야 되겠죠. 되겠지만 네. 프로그램 진행상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가. 네네. 자 이렇게 이제 쉼터에서 잘 지내던 아이들이 시설 이용 기간을 끝나고 이제 가면 다른 시설로도 아까 가신다고 그랬죠. 네네. 또 위탁 가정으로도 가시고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케이스도 있습니까? 네, 원가정으로 복귀한 케이스가 2케이스가 되고요. 네. 어머님께서 이게 방임 아동이었는데 어머님께서 반성하시고 생활환경 변화를 주셨고 네. 또 노력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셔서 아이가 3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갔고요. 지금도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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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행복한 엔딩이네요. 해피 엔딩. 네, 그렇죠. 그렇지만 꾸준히 지켜봐야 되겠죠. 네. 주변에서 그런 시설들을 계속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은 쉼터가 생기는데도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이 제도 보완이나 뭐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쉼터를 좀 편안하게 이용하려면 네. 뭐 어떤 앞으로 쉼 없이 달려온 1년을 되돌이켜 보면서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쉼터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매뉴얼이 사실은 많이 없었어요. 네. 인천에서 그러니까 전국에서 지금 4번째 생긴 시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울산까지 해서 총 지금 5개 시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확실한 지침과 매뉴얼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지 또 그것에 대한 운영 방안이라든지 라는 것들에 대한 저희가 사전 지식이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장애인 시설을 운영해왔던 것과 학대 피해 장애 아동을 대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는 걸 저는 입사를 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어떤 자료들을 취합해서 각 시설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좀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정기화된 지침이라든가 매뉴얼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그 피해 장애 아동이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네, 피해 맞습니다. 아동이면 좀 아무래도 사각지대 중에 사각지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학대, 피해, 장애, 네, 거기다 네. 아동까지 해서 정말 최극의 사각지대의 아이기 때문에 발견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서 조금 많은 도움을 좀 주셔야 네, 되겠네요. 시선이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라봐 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자, 1년 쉴 새 없이 달려왔듯이 네. 내년에도 계속 좀 우리 피해 아동들을 위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네, 항상 그렇습니다. 그 좋은 마음, 부모 같은 마음, 또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그들을 지켜봐주고 계시니까 네, 이 피해 아동 쉼터에 오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왔다면 우리 그 센터장님이야 여러분들의 그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잊고 새 출발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